다시 돌아온 빅키즈. 온더로드. 다시 돌아온 빅키즈. 온더로드.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이슈 코리아 편집장 김송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심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성우님은 저희 빅이슈에 연재를 해주고 계신 필자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네. 성우님을 이제 제가 어렵게 이렇게 정말 바쁘세요. 네. 프리랜서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곧 돈이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CF나 이런 데 목소리를 넣는 직업인 성우 일을 하고 있는 심규혁이라고 하고요. 빅이슈에서 1년이 훌쩍 넘었네요. 네. 지금 연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너명 이름이 글라디오잖아요. 네네. 그거 직접 지으셨는데 네. 왜 무슨 뜻이죠? 글라디오가? 되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네. 마침 제가 포켓몬스터에서 글라디오라는 역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본인 창작이 아니고 표절하신 거네요? 아니죠. 네, 포켓몬스터에서 이렇게 네, 허락도 없이 제조합이라는 가져오신 거, 거네. 네. 포켓몬스터랑 얘기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글라디오라고 네. 떼어서 네. 아, 한 칸 이렇게 띄어가지고. 한 칸 띄어서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글만 써주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쓰신 에세이를 직접 녹음을 해서 네. 그 잡지 안에 QR코드로 저희가 네, 메모 넣고 있잖아요. 네. 글 쓰는 것과는 또 다르잖아요. 네, 근데 막 흔쾌히 아유, 네, 알겠습니다라고 네. 흔쾌했던 거 맞죠? 아, 그럼요. 네, 그죠? 저는 거의 네. 편집장님에 대해서 흔쾌하기 때문에 사실 신격 성우님 하면은 아주 많은 작품에 참여하셨는데 거의 뭐 대한민국 탑이다, 탑 성우다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디즈니의 막 아주 중요한 작품들의 원탑 실사 영화 알라딘에서 네, 네. 알라딘 역할을 하셨죠? 네, 그 명대사 한번 해주세요. 날 믿어요. 날 믿어요? 날 믿어요. 아니 자판기네, 자판기 띵 누르니까 나오네. 아, 짧아서 가네요. 뭔가 사기꾼의 대사 같네요. 날 믿어요. 아니죠. 그 건가요? 사기꾼이면 날 믿어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에서 이제 스파이디 목소리도 하시고, 다음 토니 스타크에게 널 믿는다. 따라해봐. 이디스. 그리고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 치아키, 미래에서 기다릴게. 그리고 최근에는 게임 쿠키런에서 허브맛 쿠키도 네. 하고 계시는데, 허브맛 쿠키는 허브 맛이 이렇게 목소리에서 나나요? 아무래도 힐러 캐릭터다 보니까 좀 그런 힐링되는 그런 보이스로 제작진들이 요청을 하셔서 무럭무럭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뭐 이런 대사가 오,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광고에서. 오, 네네. 힐링이 되네요. 성우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뉘앙스에 대해서 목소리로 표현을 해내는데 좀 단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각자 갖고 있는 바운더리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목소리로 표현을 해내는 데 있어서는 뭐 대한민국에 이런 직업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장난감 누를 때 나오는 목소리, 아니면 은행 연결할 때 목소리, 이런 것들도 다 성우님들 목소리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되게 들었었던 것 중에서 재밌었던 게 그 밥솥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성우 목소리라고 아, 그렇죠. 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 우리 실생활에 성우분들이 계시고, 충무아트홀인가요? 충무아트홀 안내 메시지가 성우님 목소리라고. 네네, 맞아. 저도 한번 공연 보러 갔다가 네.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주시고 이거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이렇게. 네. 성우 인생 하면서 진짜 너무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었던 특이한 녹음 같은 거 있으세요? 대사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순발력 있게 그때그때 대사들이 주어지고 그렇게 준비 기간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시때때로 이런 걸? 막 이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일일이 다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막 살인자 역할을 오늘 했다고 해서 메소드에 빠져가지고 막 그걸 괴로워하고 악물고 그러진 않으시겠네요? 이게 뭐 거의 뭐 생활이 무럭무럭 자라라 하고선 몇 시간 뒤에 막 찌르고 막 이런 거라서 네. 하루에 막 여러 가지 녹음을 하기도 하시니까. 그렇죠. 네네. 드라마의 유미의 세포들에서는 이성세포 네네, 역할을 하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신기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드라마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네. 그 드라마 촬영의 어떤 과정 속에도 있으니까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이제 캐스팅 과정에서 어떤 작품들보다도 되게 면밀히 오디션을 거쳤던 것 같아요. 이 이성세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레이션도 같이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대본을 받아보니까 처음에 약간의 이슈였던 게 이성세포가
내레이션을 해주는 걸로 기획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있는 시도였거든요. 애니메이션과 실사 화면을 맞아요. 넘나들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작품이 예전에 그전에 우레메 이런 건 있었는데 우레메는 너야말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제가 또 이렇게 제 연식이 또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3D 애니메이션이랑 실사를 넘나들면서 맞아요. 이런 작품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사 화면에는 내레이션이 잘 붙어야 되고 또 그림에는 캐릭터 연기가 잘 붙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다르게 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성세포가 아닌 그냥 나레이션을 하는 걸로 한 약간 거죠? 이제 느낌이 이성세포의 좀 잔잔하고 잘생긴 버전? 오.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극 중에서 너무 이성적인 부분만을 강조를 하려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막 이성이가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씬들이 화가 많던데요, 있는데 이성이가? 네, 이성인데 이성적이지 않아. 처음에는 감독님이 너무 화내지 않는 쪽으로 해서 해보자 했는데 이게 너무 밋밋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포기를 하신 뭐 잘하니까 워낙 잘하니까 어째 성우님들도 연기자기 때문에 본인이 해석을 또 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화면을 보고 녹음을 한 게 아니고 거의 콘티랑 설명만 듣고 연기를 한 거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이 작업이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목소리부터 녹음한 네네. 거네요. 목소리를 먼저 연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게 나중에 화면으로 어우러졌을 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잃어봤을 때 놀라셨겠어요. 네.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되게 높던데? 느낌이 되게 신기했어요. 다 따로 작업한 건데 그걸 네. 합쳤더니 다 같이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성우님들은 어떤 직업병이 있을까요? 배역에 얼른 들어갔다가 또 빨리 나와야 되고 왜냐면 다음 그 캐릭터들을 빨리빨리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장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제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녹음은 굉장히 감정을 배제한 채 정보 전달 위주로 해야 되는 녹음들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은 감정에 푹 젖어서 그 캐릭터에 몰입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신인 때는 되게 헷갈리기도 해요. 내 목소리인데 내가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직업병이 그럼 기억력 감퇴인가요? 기억력 감퇴 네. 요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기슈 에세이 이야기를 또 해보면은 좀 연재하게 되신 이야기가 저도 듣고 좀 신기했어요. 네네. 한참 전이었죠. 이게 알라딘이라는 작품을 녹음을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인터뷰를 하신 분이 저죠? 그 한때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라고 하셨었어요. 꾸미기도 네. 했었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비기슈 편집장이 되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이 저한테는 아기가 생겼거든요. 이제 첫 아기가 생겨서 좀 있으면은 이제 아기를 만나겠구나 하는데 육아가 이대로 시작되면 그 꿈이 그냥 취미로 영원히 돼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한번 수업이라도 들어봐야겠다 해서 들었는데 그 수업 중에 연재 에세이 기획서를 쓰는 게 있었어요. 과제 중에. 그래서 기획서를 한 10편 정도 분량의 기획서를 써놓고 그 중에 몇 편은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수업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이러고 제가 뭔가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왔었어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매번 마감할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이게 진짜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해서 네. 한 달 너무 빨리 오죠? 네, 뭐 가볍게 생각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동안 끄적끄적 해놓은 게 많았는데 육아까지 하니까 정말 시간이 뭉텅뭉텅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시간도 사라지고 기억도 사라지고 어떡하죠? 이게 지금 뭔가 계속 모래가 손 사이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하지만 잡지로 이렇게 기록이 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이에요. 네. 네. 에세이 주제를 또 계속 잡을 때마다 스트레스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떻게 조금 일상에서 주제를 캐치하시는 편이세요? 비기슈 에세이를 쓰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메모를 좀 쓸모 있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걸 그러면 안 돼.
이런 어떤 자기 통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에세이를 쓸 때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죠. 지금은 거기로부터 조금씩 근데 벗어나고 뭐 있는데. 욕설 같은 거 쓰시는 건 제가 다 걸러내 드리잖아요. 네. 아, 저번에도 이게 그런 거 쓰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아, 제가 이거를 저희가 편집 교정 교열 다 해가지고 그런 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우 직업이 되게 뽑히기 어려운 시험을 막 몇 번씩이나 봐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성우님은 좌절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생각이나 행동 같은 게 뭐가 있으세요? 제가 2010년에 대원방송 2기 성우로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거보다 한 1년 전쯤에 투니버스 7기 시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거기 2차 시험에 갔다가 떨어졌는데 이때쯤에는 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도 모르게 했었나 봐요. 저랑 같이 공부하던 그 친구랑 같이 시험 부스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친구는 최종까지 올라가서 결국에는 7기 성우가 저의 선배가 된 거죠. 그리고 진짜 저는 떨어진 거예요. 어쨌든 저랑 가까운 사람이 올라가서 됐다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도 희망적인 메시지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되게 좁은 자취방에서 살고 있을 때인데 이빨 닦다가 거울을 보고 막 펑펑 울었었어요. 그때 이제 방에 책이 몇 권 없었는데 뭐 잘 된 사람들은 하루에 18시간씩은 투입을 해서 뭘 했다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울음을 그쳤죠. 아, 나는 그 정도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후로 하루에 18시간은 내가 이 성우 연습에 관여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실천하진 못했지만 거의 더 열심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하루에 18시간 성우 연습하려면 목 쉴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성우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이거에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안 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지를 계속 띄워놓고 마치 하나의 창을 띄워놓듯이 굉장히 엉뚱한 데에서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이 그때 이제 많이 저한테 생기면서 그런 게 나중에 또 자신감이 돼서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글 실어주시면서 녹음을 해가지고 QR코드를 이제 저희가 같이 싣고 있는데 네네. 낭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리고 마침 이때 바쁘셔가지고 녹음 안 해주신 후에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 네. 10월 호고요. 최적 시사 횟수라는 글에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사는 몇 번이 적당할까?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다시는 눈을 마주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예기치 못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단 할 말은 정해져 있고 그것으로 끝이다. 되돌릴 수 없다. 당신에게는 몇 번 정도의 연습이 적당하겠는가? 저희가 그리고 이제 사실 퀴즈를 내는 시간이 있어요. 퀴즈를 맞추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퀴즈가 들어있는 건가요? 네. 빅이슈 커버 모델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1. 달라이라마 2. 여진구 3. 방탄소년단 4. 2PM 준호 5. 아이유. 이거를 틀려야 더 재밌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선물 못 가져가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달라이라마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방탄소년단이에요. 달라이라마가 있었어요? 네. 아주 옛날에. 아 진짜요? 네. 직접 만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때 여기 안 다닐 때. 문제가 쉽지 않네요. 빅이슈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이거 어려운데요? 이상하네. 쉬운 것만 1번 준다고 교보문고, 2번 리디북스, 3번 윌라, 4번 지하철역 판매지, 5번 다 만날 수 있다. 2번인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쉬운 거 이거다. 이거를 맞추실 수 있겠죠. 네. 빅이슈 한 권의 가격은 네? 5,000원? 7,000원을 오른 지가 언젠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선물은 제가 못 받겠네요. 이거 선물 개봉하는 코너도 있는데 이거 어떡해요. 날 믿어요? 빅이슈 한 권 가격은? 그건 알죠. 7,000원.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거는 비 올 때 정말 가벼워요. 초경량 우산입니다. 이거 필요했는데 네. 저희가
근데 태풍 올 때는 하시면 안 돼요.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때는 집에 가벼운 있겠습니다. 가랑비, 그리고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아. 지금 한국이 좀 아열대 기후잖아요. 네네. 다이어리랑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집이라는 주제로 아워홈이라는 별도의 책자를 냈어요. 집에 대한 에세이와 네, 그림 같은 네. 걸 모은 책이어서 네네. 광고도 할게요. 네, 이렇게 네. 같이 아유. 들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뭐 항상 뭔가를 읽고 있는 게 버릇이기 때문에 네. 요즘은 뭐 읽고 계세요? 수필 문학 인문을 또 글 잘 쓰고 싶어가지고. 근데 읽으니까 더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글을 잘 쓰려면은 못 쓰는 사람 글을 읽어야 돼요. 너무 글을 못 쓰겠다 싶을 때는 빅이슈의 에디토리얼 편집장의 글을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아유, 난 이거보단 잘 쓰겠다 이런 하면서 잘 쓰실 수 있을 아닙니다. 겁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독자분들과 이렇게 글과 목소리로 네네. 저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어설프긴 하지만 글을 자꾸 다뤄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일을 하는데도 본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최대한 열심히 잘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짧더라도 다른 글들을 좀 블로그를 통해서 제 일상적인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이 읽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